안녕하세요. 밤잠을 설치는 집주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난 10여 년 동안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 1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집값이 올랐다. 그래서 앞으로 대략 한 5년가량은 집값이 내려갈 거다.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는 맞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면 어떻게 된다? 고점에서 꼭지에서 덤탱이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집값이 생각할 때 너무 과도하게 높다라고 생각하면 안 사면 됩니다. 그리고 싸다고 생각될 때 자기가 원하는 집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면 괜찮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무리하게 남들이 얘기하는 대로 떠밀려서 살 필요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누가 이렇게 비싸게 사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법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놈이 대기업 건설사들의 미분양 물량을 27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사주라고 지시하니까 유튜브에 있는 가짜 쓰레기 같은 놈들도 그냥 일반 서민들에게 집을 사라고 떠넘기는 게 부추기는 게 아무 일 아닌 것 같나요? 아마도 그 유튜브나 공인중개사 그리고 가짜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의 그 무지막지한 그런 사기극이 별일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닐 겁니다. 개개인들이 그렇게 충격을 받고 쇼크를 겪었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끝까지 찾아가서 개인적인 복수를 할 거다.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영끌오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들도 있고 각계각층에서 너무 많은 사기를 쳤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뒷광고지 앞광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갔다라는 겁니다. 19억이 넘는 아파트가 7개월 만에 14억이 되건 15억이 되건 어쩌라고요. 비싸면 안 산다라는 거죠. 비싸면 안 산다. 잠실동의 우성 아파트 전용 면적 115가 19 가던 게 14억이 됐다. 잘 따져보면요. 2014년 15년에는 그 정도 되는 게 한 6억 7억 8억쯤 했나?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비싸면 안 사는 거고 싸면 산다라는 겁니다. 마곡 지역에 30평대 아파트가 11억에 거래돼서 엄청 많이 내려간 것처럼 얘기하지만 한때 마곡 지구는 미분양이 나서 헐값에 할인 분양이 든 곳입니다. 물론 마곡만 그랬던 건 아니죠. 저기 강남구 쪽에 세곡동 내곡동도 할인 분양했었고요. 저기 동대문 저기 텐제일도 할인 분양했었고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레미안 위브도 할인 분양했었고요. 반포도 할인 분양했습니다. 강동구에도 할인 분양을 꽤나 많이 했었고요. 송파구에서도 저기 어딥니까? 송파구청 그 뒤쪽 편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 20억 하던 아파트 주상복합 10억인지 11억인지 거의 한 50% 반토막 할인 분양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혜택으로 지원금을 따로 준다는 등 아니면은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는 등 잔금을 2년 뒤에 납부 유예하게 해준다고 하고 발코니 무료 확장하게 해준다 그러고 온갖 혜택들을 다 쏟아부었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안 사니까.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요. 지금 대구 지역에 미분양이 엄청나고 할인 분양을 많이 해준다고 하죠. 그런데 거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뻥튀기 해놓고 거기에서 할인 분양 해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무슨 놈의 대구에 30평대 아파트가 10억 15억입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미쳤던 거죠. 그동안에. 가짜 가격을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5억이 올랐네 10억이 올랐네 그러면서 전부 부자가 된 것처럼 착각했다라는 거죠. 저기 남양주의 30평대 아파트 12억입니다. 15억입니다. 다들 정신이 나갔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부동산 투기꾼이 되고 20살, 21살짜리 아가씨들도 사회 초년생도 갭 투자라고 하는 이름에 저기 경기도 외곽 나가서 1억짜리 집을 9,500만원 전세 주고 자기는 등기치고 그 차액 얼마 안 나는 금액을 주고 자기가 집주인 됐다고 떠들고 다니던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업자들이 사람들 데리고 지방에 원전 가서 서로 사고팔고 하면서 집값을 또 올렸고요. 그리고 실수요자들에게 뭉탱이로 가격 부담을 집값을 떠넘기고 자기들 빠져나오고 온갖 개 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이 넘쳤던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정부를 뭐 여러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부동산 관련한 분야에서는 욕을 바가지로 해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교란 세력들에 대한 현황 보고서가 700페이지인지 800페이지인지가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 관련되어 있는 고위직 관료들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했어요. 내버려뒀어요. 사실상 묵인하고 동조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가 부동산 교란 세력의 주범은 아니어도 공범 정도는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린 그 크나큰 잘못에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임 대통령에게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180석으로 몰아주고 강력한 힘을 조금만 안 했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었다. 힘이 없었다.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인 유동성 때문에 불가피했다. 이딴 말로 그 책임을 그냥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마음이 안 들고 되게 한심하죠. 근데 적어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저 부동산 정책을 저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전 정부의 잘못은 없었냐 사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개판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고 이전 정부에서도 폐악질이 계속됐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문재인은 좋고 윤석열은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죠. 둘 다 잘못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결론은 뭐냐? 지금 집값은 여전히 말도 안 되게 비싸다. 4억이 떨어졌다, 5억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동안에 너무 거품이 심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심한 거품은 계속 꺼질 것이다. 앞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 절벽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거죠. 건설업계에서 해서 너무 많이 해먹겠다고 개수작 부리면서 거품을 너무 많이 키웠어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3배, 4배, 5배가 올랐던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말이 되냐고요. 앞으로 저 엄청난 가오를 죗값을 어떻게 받으려고 저러는 걸까? 문재인 정부나 지금의 정부나 하는 짓이 다 한심하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서 화가 날 뿐입니다. 아무쪼록 함부로 지금 부동산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소 4, 5년 뒤에 봐도 늦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